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한국 경제는 싸늘하게 식은 수출과 투자로 외환위기 초입 상황을 닮았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 경제가 사설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정말 심각합니다. 자, 이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수지 그래프인데 빨간 선을 기준으로 위는 흑자고 아래는 적자를 의미합니다. IMF 당시 적자폭보다 심각했던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외교 때문입니다. 탈중국 선언을 시작으로 미국 중심의 외교 통상 기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최근 윤석열은 대러시아, 대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하지 않겠다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념이고 뭐고 따지도 않고 자유주의 동맹 어쩌고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손을 잡습니다. 최근 중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브라질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을 비판했고 일본도 미국 편에 있으면서도 러시아의 LNG를 종전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때 푸들이라고 불렸던 영국도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장관은 중국을 고립시키기보다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냉전을 선언하고 우리의 목표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하고 쉽고 아마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확하고 쉽고 만족스러우며 동시에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대한 배신이며 현대 세계에 대한 의도적 오해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을 비판했던 겁니다. 영국은 왜 이럽니까? 국익이 중요하니까. 미국은 신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중국 시진핑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시진핑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진핑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항상 평화의 편에 서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젤렌스키도 이날 시진핑과 길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공식 초청하면서 그와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만 쇠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혼자 야 편먹고 싸우자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을 만들고 미국 똘만이다 글로벌 호구다 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는 서로 손잡고 국익 챙기고 거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현재 국제 정세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윤석열과 미국 MBC와의 인터뷰가 바로 그것이죠. 먼저 진행자는 최근 도청 사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한미 정부는 기밀 유출 내용이 수정됐다는 식으로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국을 감시한 것처럼 들린다. 다른 설명이 있나? 그러자 윤석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보고받았다.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진행자가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느냐? 라고 되묻자 거기에 윤석열은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국가 간에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우린 특별한 관계다. 뭐 이렇게 흘러가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비상식적인 전제를 깔고 갑니다. 굴욕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에게 미국은 종교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자 진행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화가 도청된 대로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에 대한 당신 입장이 바뀌었나? 그리고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나?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장의 상황이 변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가 온다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조건이라도 달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겠대요. 나라가 거덜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진행자는 미국이 북한의 한국 공격을 억제하는데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윤석열은 하고 있다.
내 취임 이후 우리는 미국과 확장 억제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미 이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과거 위협이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제 위협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최근 대만 문제가 북한 문제처럼 세계적인 문제라고 시사함으로써 중국을 화나게 했다. 그 발언을 취소하는가? 아니면 같은 입장인가? 그러자 윤석열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서 중국을 화나게 했던 발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윤석열의 이 발언을 두고 불장난하면 불타 죽어! 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었는데 불타 죽겠답니다. 야, 정말 미쳤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우리 똘마니, 강력한 똘마니 하나 생겼다고.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이 선을 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심각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MBC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동을 멈췄던 러시아 현지 공장을 팔고 전면 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에 파견된 현대차 직원들도 5월까지 국내로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래서 1조 원 넘는 현대차 투자금의 대규모 손실은 피하기가 힘들게 됐다. 여기에 부품을 조달하던 협력 업체들도 철수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빠진 자리를 중국 업체가 그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만 새가 된 겁니다. 물론 그 간에 대미 수출액이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긴 늘었을 때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폭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윤석열이 편먹고 싸우자고 멍청하게 혼자 날뛰니까.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북한의 공격과 관련한 미국의 핵 대응 협의에서 한국에 더 큰 발언권을 주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그걸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딱 봐도 아닌데. 자, 한국 정부는 자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무력 사용에 관한 논의의 자리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미국은 여전히 핵 공격과 핵 작전 실행에서 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휘권은 그대로 미국에게 있고 북한의 핵 위기 시 한국이 미국 논의 테이블에 발언할 위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협의를 가동하기 위해 강한 통신 인프라 이것을 유지한다는 점을 협정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수사로 너무나 가득 찬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한국은 핵 개발 포기하는 대신에 북한에 대한 핵 사용 시 발언권 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발언권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땅에서 핵이 터지는데 발언권은 당연히 있어야죠. 결국 핵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라를 거덜내면서 미국 똘마니 짓을 했더니 돌아온 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이고 미국의 핵 개발 포기 각서였다. 마치겠습니다.